오케이. 자, 보자. 얘들아, 주장하는 글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논설문도 주장하는 글이고, 그 다음에 너희 건의문 뭔 줄 알아? 어디에 이제 건의하는 글? 그러니까 뭐뭐 해주세요. 뭐 교장 선생님한테 건의할 수도 있고, 구청이나 시청에 건의할 수도 있잖아. 이것도 주장하는 글이야.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걸 목적으로 가진 글을 주장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주장하는 글은 어떤 문제에 관해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얘들아, 그럼 주장은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그렇지. 내 주장은 내 생각이잖아. 그럼 사람마다 주장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주장은 주관적이거든. 그런데 근거는 어때? 그렇지. 근거는 완전 객관적이어야 돼. 그래야지 신뢰도가 높아지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읽는 이를 설득이 목적입니다. 오케이? 자, 주장하는 글은 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서론에서는 글의 주제나 글을 쓰는 동기, 목적, 그리고 문제, 상황 같은 것들을 제기하면 돼. 얘들아,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 아무 문제 없는데 바꾸자는 새끼 없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리고 화제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면 좋아. 그래서 독자가 뭐 겪었을 만한 경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앞에 제시하면 독자가 읽을 때 훨씬 더 재미를 느끼겠죠. 오케이? 자, 본론에서는 제기된 문제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때 얘들아, 논증 방법을 쓸 수 있거든. 우리 연역, 귀납 이런 거 배웠지? 나랑 했나? 나랑은 안 했나? 그래서 연역이 일반적인 거 먼저 얘기하고 구체적인 거 제시해서 결론 이끌어내는 거. 모든 인간은 죽는다. 공인은 인간이다. 따라서 공인은 죽는다. 그런 거. 그게 연역이고. 그 다음에 귀납은 뭐야? 구체적인 사례들을 갖고 일반적으로 끌어내는 거. 공인은 죽었다. 시우도 죽었다. 지호도 죽었다. 얘네들 다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은 죽는다. 이게 귀납이거든. 그래서 그런 논증 방법을 쓰는 것도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하는 한 방식이야.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데서 많이 씁니다. 오케이? 결론은 본론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요약하고 독자에게 당부하고 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그럼 그 주장하는 글쓰기의 과정 볼게요. 요게 이제라 이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순서는 좀 알아놔야 돼. 첫 번째, 문제 상황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상황, 요거를 파악하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 상황에서 주장을 정합니다. 그래서 보면 문제 상황에서 친구들과 논의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까닭을 얘기해보고 주장을 정하고 그 주장을 주제문으로 정합니다. 자, 그럼 주장을 정했으면 이제 뭐 찾아야 돼? 주장에 대한 적절한 근거. 근거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찾을 수 있거든. 그래서 책, 신문, 뉴스, 인터넷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자료를 막 수집해. 근데 얘들아, 이 수집한 자료 다 쓸까? 아니지. 이 중에서 이제 내 주장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타당한 근거들을 추려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근거 찾았다고, 자료 찾았다고 내 주장을 뒷받침을 다 해주는 건 아니거든. 뭔가 주장과 관련 없는 그런 근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쳐내야지. 이해됩니까? 자료의 내용이 주장을 타당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주장과 근거가 사회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아무리 얘들아 훌륭한 주장이어도 뭔가 사회적으로 이런 사회적 통념에 안 맞아.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막 이런 거 있지. 고등학교를 없애야 한다. 너무 좋지, 그치?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게 용납이 돼? 아예 안 되잖아. 그럼 다 우리 뭐 다 중졸이고 다 뭐 무식해질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근거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근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내용을 조직합니다. 내용 조직하기 위해서 뭐 짜는 거야? 개요 짜는 거야, 개요. 개요 뭔지 알지, 얘들아? 처음, 중간, 끝을 간략하게 쓰는 거. 그리고 초고를 씁니다. 초고라는 건 처음 쓰는 원고. 그러니까 고치기 전에 처음으로 글을 쓰는 거라고.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형식에 맞춰서 개요를 작성하고요. 그 개요를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한다. 근데 초고를 쓸 때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논증 방법이나 매체 자료 같은 거 쓸 수 있다. 뭐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 네.
자, 다 썼어. 그럼 뭐해 얘들아? 읽어보면서 검토하면서 고쳐쓰기 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글의 형식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썼는지, 주장과 근거는 타당하고 분명한지 따져보고요. 글 전체 수준, 문단 수준, 문장 수준, 그 다음에 단어 수준. 띄어쓰기나 맞춤법은 단어 수준이거든. 이렇게 점검 항목에 따라서 차례대로 점검해가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쳐쓰기 다 했어? 그럼 완성입니다. 주장하는 글의 주제, 목적, 형식에 맞춰서 글을 다듬고 편성하면 된다. 오케이? 넘겨볼까요? 자, 그럼 주장하는 글 쓸 때 조심해야 할 점, 유의할 점입니다. 자, 주장은 분명하게. 그리고 얘들아 봐. 하나의 글에서 주장 몇 개여야 해? 한 개여야 돼요. 왜? 주제가 하나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글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주장을 막 뒤에 추가해. 돼, 안 돼? 안 됩니다. 좋은 글 아니에요. 주장은 항상 한 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하나. 자, 근거는 한 개? 아니죠. 근거는 여러 개면 좋지. 네. 자, 그래서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하고요. 주장과 근거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어야 하고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형식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쓰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글을 다 쓰고 고쳐쓰기 할 때 점검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그리고 근거는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사회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형식에 맞게 논리적으로 쓰는가, 주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제목이 글 전체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가. 얘들아, 제목은 글 전체의 내용을 잘 담고 있어야 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러운가,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썼는가. 오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문해보고 글을 고쳐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민호라는 애가 이제 모둠에서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동물원 가봤어? 동물원? 재밌어? 왜 안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동물들 불쌍했어? 그런 생각 안 했어? 진짜 잔인하네. 그냥 노잼이었어? 아, 그거 옛날에, 아니 근데 남자들이랑 안 갔나? 그 뭐야? 그 에버랜드 그 팬더 있을까? 팬더 새끼 그거 이름 뭐지? 그 푸아오 봤어? 아니요. 네. 지호는 가서 봤어? 가서 봤어 진짜? 그거 완전 무슨 막 사람 진짜 졸라 많던데 막 아침에 가서 막 줄 서고 막 난리 나던데. 근데 어떻게 갔냐? 그 푸바오. 그거 막 그 푸바오 막 중국으로 갈 때 막 울고 막 난리 오두방정 쳤지. 알지? 그럴까지 할 일이야. 아무튼 뭐 그래서 이 동물원에 대한 뉴스를 보고 동물원 과연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왜냐면 동물원이 얘들아 좋은 점도 있지 당연히. 왜냐면 동물원은 동물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잖아. 근데 동물원에 갇혀 동물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사람의 뭔가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잖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요즘의 세계적인 추세는 약간 동물원 없애는 추세야. 그래서 너희 막 뉴스에서 그런 거 봤어? 막 돌고래 똑똑하잖아. 돌고래가 이제 막 거기 수족관 좁은 데 갇혀서 맨날 막 그 묘기 부리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얘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돌고래 수족관에서 막 탈출한 거야. 근데 뭐 탈출했는데 사실은 나와도 시멘트 바닥이잖아. 근데 탈출해서 막 죽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그 돌고래 또 막 이상한 행동 보이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막 계속 뺑뺑 돌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막 사자 같은 거 막 탈출하고 이런 거. 얘도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 퓨마 탈출했었어. 기억 안 나지? 저기 서울대공원인가? 거기서 퓨마 있잖아. 그 맹수 그 표범 같은 애 걔 탈출했다니까. 걔가 무슨 자유를 찾아 탈출한 건 아니고 사육사가 청소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열어둔 거야. 모르고. 근데 거기 이제 걔가 나간 거야. 그래서 길거리까지 나온 거야. 그 결국 어떻게 된 줄 알아? 죽었어. 왜냐면 그렇게 나와 있으면 사람들 공격 안 해도 무조건 사살해야 돼. 해칠 수 있어서 얘가. 그래서 마취총 쏘더라고. 마취총 쏘면 막 더 발작한 애도 있거든. 그래서 결국 걔는 그냥 되게 불쌍하게 그냥 죽었지. 총 맞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동물원이 약간 동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가 인식을 한 거예요. 오케이? 자, 볼게요. 자, 문제 상황 발견하기. 동물사랑 동아리래. 그래서 민호와 친구들이 동물원에 관한 뉴스 영상을 보며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의 삶을 생각해 보았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 그 실제 있었던 일이야. 긴급 재난 문자가 왔거든. 그래서 여기 또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했다. 퇴근길에 유의해라. 이렇게. 자, 그래서 뉴스 영상을 보니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매우 안타까워. 그래서 퓨마가 태어나 처음으로 이제 자유를 맛봤는데 결국은 총에 맞아서 죽고 말았지. 네. 그래서 협소한 공간, 원치 않는 인간과의 대면, 극도의 스트레스로 야생동물들은 같은 자리를 맴돌거나 몸을 좌우로 흔드는 정형 행동을 반복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상 수명의 절반도 살지 못한 채 동물원에서 숨을 거둔 동물들도 많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뉴스를 보고 동물원 필요할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자, 야생 퓨마 한 마리의 활동 영역은 최대 1,000제곱킬로미터. 좁은 우리 속에서 호롱이는 힘껏 달리고 싶지 않았을까? 얘 이름이 호롱이었나 봐. 네. 호랑이도 아닌데 왜 호롱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다음에 동물자유연대 대표, 그러니까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한 거죠. 야생에서의 자유가 차단되어 통제된 행동 반경 안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서는 구경거리, 우리 밖에서는 재난을 일으키는 동물들의 삶,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들이 뉴스 영상을 보고 이제 문제 상황을 인식한 거지.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뉴스 영상을 보고 문제 상황을 찾아보자.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들 행복하지 않아 보여.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동물들의 삶은 고통스럽고 이제 동물원은 동물을 위한 곳이 아니다. 이렇게 제기가 된 겁니다. 자,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 뭐 안타깝다 생각한다. 동물원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문제 상황 발견했어. 그럼 두 번째는 주장을 정합니다. 그럼 주장 어떤 쪽으로 갈 거야?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뉴스 영상을 떠올리면서 동물원 문제에 관해 이야기해보고 주장을 정하기로 했다. 자, 오늘은 동물원에 관한 우리 동아리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자. 나는 동물원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동물원의 동물은 기본적인 본능조차 익히기 어렵다고 해. 동물원은 종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좋은 역할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물원은 인간을 위한 곳일 뿐이야. 동물답게 살기 어려워 보여. 맞아. 관람을 위한 동물원은 없애야 하지 않을까? 동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 그렇다면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 요게 주장이지 얘들아. 주장을 담은 글을 교지에 실어보면 어때? 그럼 주제 나왔지? 주제 뭐야?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글을 어디에다 실는데? 교지. 이거는 글을 실을 매체. 그럼 얘들아, 예상 독자 누굴까? 교지니까. 교지 누가 읽어? 교지가 뭐야? 학교에서 나오는 인쇄물이야. 그럼 누가 읽어? 학생들. 그렇지. 우리 학교 학생들. 예상 독자도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여긴 안 나오지만 예상 독자의 흥미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하니까. 네, 좋은 생각이야. 네, 다음 시간까지 관련 자료를 찾아오자. 자, 그래서 주장 정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자료 찾아서 근거 마련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근거 마련하기. 자, 동물들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다양한 자료를 찾아 근거를 마련했다. 자, 자료 1 한번 볼까요? 자, 동물보호법이야. 그럼 이건 법률의 내용을 인용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법률을 보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오케이? 그러면 지금 동물원은 이런 동물보호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 아니면 살짝 위반한 것 같아? 약간 다르지? 위반한 것 같지? 왜? 여기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 이해돼요? 자료 2번 볼게요. 요거는 책의 내용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동물은 예외 없이 모두 실제로 필요한 공간보다 훨씬 좁은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동물원의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얘들아, 요거 근거로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자료 3은 신문기사인데요. 그 돌고래 사육 조건이야. 최소한의 돌고래 사육 조건인데, 요거를 잘 충족하는 동물원들은 보통 없지. 이런 동물은 엄청 커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 요것도 역시, 근거 자료로 쓸 수 있겠지. 됐습니까? 자료 1, 2, 3을 정리해봤어. 인간이 만든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오케이?
자, 근데 자료 4, 5 볼게요. 자, 자료 4는 동물원의 누리집에서 갖고 온 거야. 자, 저희 동물원은 멸종위기의 동물을 보호하고 종을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의 동물 보존과 번식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대. 얘들아, 이거 주제와 맞아? 아니지. 주제는 없애야 한다는데 얘는 동물원이 좋은 점이잖아. 그럼 이거 근거로 채택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쓰면 안 되겠지. 이해돼요? 또 옆에 신문기사 볼게요. 동물원에서 멸종위기의 호랑이를 번식에 성공해서 멸종위기를 벗어난 거야. 새끼를 낳게 해서. 그럼 이것도 동물원의 어떤 기능이야? 순기능, 좋은 기능이지? 그럼 이것도 근거자료를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해돼요? 요 4번과 5번은 동물원의 순기능을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순기능이 장점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주제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근거로 쓸 수 없을 거야. 오케이? 넘겨볼까요? 자, 요거 4, 5는 동물원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멸종위기의 종을 보존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근데 주제와는 맞지 않습니다. 자, 자료 6번째 볼게요. 자, 요거 책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면 19세기 제국주의 시대. 얘들아, 19세기 현재야 과거야? 아, 존나 과거야. 그치? 지금 몇백 년 전이잖아. 근데 요 과거에 이 동물원은 어떻게 생겼냐? 근데 얘들아, 과거에 동물원이 생긴 이유랑 지금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 이거 시대적으로 맞지 않단 말이야. 주제랑은 일치할 수 있어도 너무 오래된 거야. 그래서 요것도 적절하진 않아. 이해돼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19세기부터 20세기 초들의 동물원이야. 그럼 이것도 어때? 현재야 과거야? 과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너무 과거 중심, 과거의 그 동물원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동물원은 인간의 즐거움만을 위한 곳이었다. 근데 현재의 동물원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근거로 채택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료 8번 볼게요. MBC 뉴스예요. 좁은 사육장에서 야생동물들이 정신질환에 걸리고 있다. 근거 괜찮죠? 또 동물인계 죄인가요? 해서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막 그 정형 행동을 보인다. 그래서 동물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니까 요거 뭐예요? 근거 자료 쓸 수 있다 없다? 얘는 괜찮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근거 자료로 쓸 수 있는 것과 아닌 것들을 구분을 해놓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동물원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자료 정리해 볼게요. 자, 자료 1, 2, 3은 동물들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장을 타당하게 뒷받침할 수 있어. 근거 자료로 쓸 거고요. 자, 자료 4, 5는 그 동물원의 뭐예요? 긍정적인 면이었어. 근데 요거는 주장과 반대되지? 그러니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어. 그래서 요거 안 쓸 거야. 됐죠? 자, 자료 6, 7은 주장과는 맞거든? 그런데 요거는 과거의 사례야. 그래서 현재의 동물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해서 안 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료 8, 9는 동물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대. 그럼 요것도 동물원의 동물들에게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요건 근거로 적절해서 쓸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 이제 자료를 분류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1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 인간이 만든 동물원은 동물원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두 번째 근거는 동물원의 동물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신체적 말고 얘들아 정신적. 이렇게 근거 자료 2개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그 외에 더 근거도 찾을 수 있습니다. 뭐 동물 보호보다 관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인간 위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료를 다 수집했어. 그러면 내용을 조직하기. 여기에서 뭐 작성한다? 개요 작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짰네요. 자, 서론에서는 동물원과 관련된 경험. 자, 경험을 얘기하니까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겠죠. 본론에서는 이제 근거 2개로 나눴고요. 동물이 처한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야겠구나. 마지막 결론은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해야 되겠구나. 또 본론에서는 다양한 예와 시각 자료를 제시해서 설득력을 높여야겠구나. 이렇게 개요를 쓸 때 매체 자료의 활용까지 다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개요를 바탕으로 뭡니까? 이제 글을 쓰는 거죠. 네. 네, 개요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얘들아. 개요를 점검할 때에는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한가, 내용이 논리적으로 전개되는가, 이런 것들로 이제 개요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요에서 이제 살펴보면서 이 글에 사용할 논증 방법, 우리 연역이나 귀납이나 이런 거거든요, 얘들아. 얘는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할 거야. 그 사례들을 제시하고 따라서 동물들 졸라 힘들다 이렇게 가거든. 그럼 얘 연역이야, 귀납이야? 귀납입니다. 그치?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먼저 말하고, 그래서 동물이 동물답게 살 수 없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귀납적 논증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오케이? 그럼 귀납을 쓸 거면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례들이 막 제시가 될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가 먼저 나오고요. 요걸 바탕으로 뭘 끌어내? 일반적인 원리를 끌어내는 게 귀납입니다. 오케이? 됐니, 지호야? 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초고를 쓰고 고쳐쓰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읽으면서 고쳐쓸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거는 얘들아 다 안 읽을 거고 고쳐 쓴 것만 읽고 뒤에 내용 완성하기로 확인할게요. 자, 제목부터 구리지. 봐,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얘들아, 제목이 글의 중심 내용을 잘 드러내? 아니죠. 왜? 얘 글의 주장은 뭐야? 동물원 없애야 한다. 근데 동물원에 가본 적이 있나요?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이 제목 바꿀 거예요. 왜? 글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제목으로 바꾸자. 그래서 동물이 행복한 동물원은 없다. 이렇게 고치자. 그럼 뭐를 고려한 거야, 얘들아? 이 제목을 고치는 건? 글의 내용을 고려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에서의 고쳐쓰기.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줄. 나도 동물원에 관한 즐거운 경험이 있다. 얘들아, 그거랑 뭔 상관이야? 즐거운 경험이랑 그 다음에 동물원 없애야 한다. 요거랑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주제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므로 요거 삭제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글쓴이의 주장은 명확하게 드러나요. 동물원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동물원은 동물들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 1 잘 들었죠?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한 다양한 예시들. 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야 돼. 돌고래. 그리고 뭐 돌고래는 사방이 막 연쇄적으로 반사되어 울리는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데 얘들아 요거 봐봐. 연쇄적으로. 무슨 대학교도 아니고 맞춤법 틀렸지? 자, 그럼 요거 맞춤법 수정한 거거든? 글 수준이야, 문단 수준이야, 문장 수준이야, 단어 수준이야? 단어 수준. 그렇지. 요거는 단어의 수준에서 고쳐쓰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생체학자에 따르면 요거 얘들아 구체적인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신뢰성 높이고 있습니다.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한으로 다음 문단 갈게요. 동물원의 동물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 요거 근거 두 번째죠. 괜찮죠? 우리가 찾은 자료에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쭉 나와 있고, 마지막 부분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볼게요. 동물은 신체적인 고통도 겪는데, 근데 얘들아 요 문단은 신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무슨 고통에 집중되어 있어? 정신적 고통인데 갑자기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해. 그럼 문단의 중심 내용과 어긋나. 그래서 요 부분 다 뺄 거야. 됐죠? 그럼 얘는 뭘 고려한 거야? 글, 문단, 문장, 단어. 문단. 얘는 문단이야. 왜냐하면 한 문단 안에선 하나의 중심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정신적인 게 중심 내용인데 신체적인 것까지 같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얘는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한 문단 안에 하나의 중심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겨진 거죠. 네. 오케이? 글의 주제와는 어긋나지 않아. 얘들아 신체적 고통받고 있다. 이건 어긋나지 않잖아. 주제와 어긋난 게 아니라 한 문단 안에서의 중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얘를 삭제한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라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동물원을 보호할 수 있다. 얘들아, 요거 자기와 반대되는 내용 언급할 수도 있어. 근데 요 부분은 조금 자연스럽게 뒷부분이랑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고칠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결론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고를 쓰고 고쳐 쓰기를 점검하는 항목을 볼게요. 자,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 주제와 관련이 없는 부분 삭제한 거 있거든? 기억나? 뭐 있지? 앞에? 주제와 관련 없는 거? 나도 동물원에 즐거운 경험 있다, 이거. 주제랑 상관없잖아,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그거 삭제할 거고. 그 다음에 제목이 글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러지 못했지. 그래서 제목 바꿨죠? 네. 그 다음에 중심 내용과 뒷받침 내용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 신체적인 고통, 그거는 중심 내용 잘 뒷받침 못했잖아. 그래서 그거 삭제한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됐는가? 요 앞부분. 동물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요게 자연스럽지 않아서 요거 자연스럽게 연결할 거거든. 그러니까 요게 4번째에 해당하는 거고.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맞게 썼는가? 아까 연쇄적으로 그거에 해당하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각각의 항목을 대고 거기에 맞게 고쳐쓰기 한 거죠. 됐습니까? 자, 그 외에 뭐 고친 거 연쇄적으로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뒤에 이제 완성된 글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글에 얘들아 옆에 보면 무슨 자료도 쓴 거야? 맞아, 시각 자료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각 자료를 제시해서 독자의 흥미를 좀 높이고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얘들아 재밌잖아. 이 앞에 있는 이 꼬리 긴 거 이거 뭐냐 이거? 얘 이름 뭐냐? 미어캣 아닐걸? 미어캣은 이거보다 더 조그말걸? 그리고 미어캣 꼬리 이렇게 안 길어. 나무늘보 아닌 것 같은데? 나무늘보라고 하기 뭔가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동물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돌고래 사진이네요. 네. 자, 읽어볼게요. 동윤아 읽어볼까? 어릴 적에. 자, 얘들아 왜 경험을 제시한 거야?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네, 원숭이. 원숭이호랑이 아웃은 책에서만 본 동물을 직접 보고 즐거워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물원에서는 사는 동물도 동물원이 좋아. 뭐야, 문제를 제기한 거야. 우리는 즐거운데 동물들 과연 행복할까? 이렇게. 네, 안타깝게도 동물원의 동물은 행복하지 않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동물원의 동물. 그래서 처음에 문제 제기했습니다. 됐니? 자, 본론 갈게요. 우리는 동물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을 없애는다고 생각한다. 자, 주장 완전 명확하지. 그치? 그럼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예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네, 계속 볼게요. 왜냐하면 동물원이 동물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환경이. 자, 첫 번째 근거 뭐야?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이다. 이렇게. 그리고 부적합한 환경인 얘들을 뒤에서 막 낼 거야. 자, 계속 볼게요. 좁고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야 하며 만들어 놓은 환경도 자연과 다르다. 오케이. 예를 들면 돌고래는 하루 100km 이상 헤엄치고 초음파로 물체를 인식하고 대화하는 중. 자, 돌고래의 뭐를 들은 거예요? 예시. 요 돌고래의 예시가 동물원이 동물들이 살기 부적합한 환경이다. 요걸 뒷받침하는 거야. 적절하지? 괜찮죠? 계속 볼게요. 수족관의 돌고래는 자원 공간에서 자유롭게 수영할 수 없으며 사방 벽에서 연쇄적으로 네. 울리는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얘들아, 연쇄적으로 맞춤법 잘 바꿨네요. 네, 계속 볼게요. 생태학자에 따르면 돌고래를 위한 수족관은 직경이 최소한 20에서 30km 되어야 하며 초음파를 펼칠 수 있는 수도벽도 있어요. 자, 얘들아, 생태학자의 말을 뭐 한 거야? 인용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네, 그러나 수족관은 이러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30년이 되지만 국내 수족관 돌고래의 평균 수명은 4년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네. 이처럼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 네, 그래서 첫 번째 근거로 동물원은 동물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그 예로 돌고래. 그리고 생태학자의 의견을 제시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근거 볼게요. 또한 동물은 그렇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는다. 자, 정신적으로 고통. 얘들아, 정신적인 고통만 얘기해야 돼. 신체적으로 고통받는 거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서 뒤에 빼버렸죠. 계속 볼게요. 누군가의
며칠이 아니라 하루도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동물에게 동물원은 감옥과 다름없다. 인간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먹을 것, 살아가는 방법, 삭제해야 할 대상까지 모든 것을 갖다. 자, 동물에게 동물원은 감옥과 다름이 없대. 그래서 이 동물원을 감옥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쓴 거야. 근데 얘들아, 감옥 좋은 데야? 아니잖아. 그래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동물원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거죠. 됐죠? 계속 볼게요. 이 때문에 어떻게 먹이를 사냥하고 짝을 찾아 살아가야 할지 배우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좁은 우리에서 관람객의 시선에 시달리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동물에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유발한다. 네. 우리의 갇혀있는 코끼리나 곰이 같은 자리를 맴돌거나 몸을 좌우로 흔드는 종양 행동을 합니다. 이건 심각한 이상 행동으로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은 동물답게 살 권리를 빼앗기고. 네, 여기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주장 명확히 밝혔고 주장에 해당하는 근거 2가지 그리고 근거에 해당하는 예들까지 다 밝혔습니다. 마지막 결론 볼게요. 동물원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존한다는 얘들아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얘들아 긍정적인 면도 얘기하면 뭔가 주장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여. 너무 막 한쪽에 치우쳐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거지. 하지만 이를 위해서라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만들어 동물을 보호할 수 그러니까 동물을 보호하고 멸종위기의 존을 보존하려면 동물원이 아니라 그냥 야생동물 그 자체로 냅두자. 근데 보호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서 키우자. 아프리카처럼. 아프리카 그러거든. 네, 계속 볼게요. 동물도 드넓은 자연환경에서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 인간을 위해 야생동물이 본성을 빼앗긴 채로 갇혀 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동물의 행복을 위해서 동물원을 없애고 동물을 동물답게 네, 마지막은 이제 주장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강조했습니다. 잘 고쳤죠? 뭐 이상한 거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괜찮고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구체적이고 타당하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괜찮아.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잘 맞게 썼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걸 써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도는 끝났고요.